자, 미취학에서 2학년이랑 그리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 고등까지 생각하셨을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어느 시기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각 시기마다 좀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로드맵을 어떻게 잡느냐의 차이가 있지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쵸. 처음에 학년기 쭉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애마다 요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준비가 되고 엄마도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애는 요때 잘하겠다 싶은 좀 시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걸 맞추는 게 저는 포인트 같은데 진정한 학습은 고학년부터 시작된다고 그거는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그 고학년 때 딱 시작을 해서 학습에 들어가려면 미리 좀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미리가 언제인지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그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면 대체 수학 선행을 왜 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고1 수학 고1에 하라고, 고2 수학 고2에 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리 선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선행학습. 제 입장은 이제 2학년 올라갈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선행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 주변에 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니 해야 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학습이 괴로운 거고 견뎌야 하는 것이고 라는 개념이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사탕을 발라준들 잘 될까? 그 초기의 기억은 너무 강렬할 거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가 버겁다고 생각하면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버거움의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버거움의 차이는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요만큼만 해도 버거울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만큼 했는데도 나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성격이고 적극성의 차이고 아이들마다 다 이제 공부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많아야 3명 정도까지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보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처음 와서 처음 수업을 해보면 그 아이를 처음 본 날에 눈빛을 보고 그리고 한 2번 정도만 수업을 같이 해보면 이 아이가 학년에 상관없이 이미 지쳤는지 앞으로 공부를 얼만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최근에 들어온 2학년 학생이 있어요. 2학년 여학생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얘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미 지쳤어. 그래서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미 공부가 지겹고 하기 싫은 거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부터 재밌게 해준다고 해도 한 번 그렇게 박힌 인식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은 사실 1대1 시스템이잖아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고 그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자기 몸에 사방으로 그런 식으로 벽을 치고 있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어도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조금 고민이 많아요. 이미 마음을 공부에 닫아버린 아이. 근데 그거는 학년에 상관없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집에서 첫째인 아이와 집에서 둘째인 아이와 차이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커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첫째인 아이들은 이미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염세적이에요. 아이인데 염세적이에요. 둘째들은 안 그래요. 둘째들은 그냥 약간 마냥 꽃받치고 선생님이 시키면 그래요? 그러고 그냥 해봐요. 근데 첫째들은 그게 없어요. 우선 어른을 굉장히 의심하고 어른이 뭔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우선 밀어내고 의심부터 해요. 왜냐면 그동안 어른한테 많이 당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첫째와 둘째가 있으시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첫째, 둘째 다들 첫애를 다들 불안불안한 눈으로 엄마부터도 보고 있고 얘도 어른도 막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확신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도 같이 흔들렸으니까 얘가 얘기하면 나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주위에 다른 아들들 엄마들도 첫애에 관해서는 불안한 눈길로 항상 얘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근데 밖에 나가면 별로 안 그렇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첫째 아이는 아주 지금 학원에서 영감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님 같은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는 불안해요. 아이인데 늘 불안한데 둘째를 볼 때는 안 그래요. 둘째는 약간 눈치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신랑 말에 비우면 처제가 어떤 상황에 혼나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눈치.
둘째들의 눈치는 좋은 말로 사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들은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랑 어른처럼 대화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너를 어른으로 대화를 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희 이제 학원에 고학년 학생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되게 시간은 타이트하잖아요. 제가 수업하는 시간은 타이트한데 그 안에 제가 아주 빡빡하게 프로그램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오늘 할 걸 다 하려면 아이가 막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잠깐 순간순간에 저랑 한마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수다가 떨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주는 얘기, 선생님이 해주는 고등학생들 얘기,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웬만하면 너 빨리 해, 너 이거 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네 거 해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느라고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해주는데 가끔 한 번씩 하는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저는 한편으로는 예전에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도 고등학생들은 절대로 집에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왜냐면 머리가 컸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어할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안 힘든 척을 하거나 짜증내거나 집에서는 그거밖에 안 해요. 집에서 안 힘든 척 하니까 짜증이 더 나겠죠? 속마음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애한테 많은 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교에서 얘가 입시를 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기가 중요해지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이 신경 써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초중고 중에 아이한테 가장 신경 안 써주는 데가 고등학교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신경을 쓰임을 받는 아이가 되려면 한 전교 10 많이 잡으면 20등? 그 정도권 안에 들면 그 일반고에서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3학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과반수였기 때문에 90%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었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저한테 속을 다 드러내놓고 울어요. 아무데도 말할 데가 없어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말할 어른이 없어서. 근데 저는 요새 초등 고학년한테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벌써 이 아이들이 벌써 나랑 얘기를 하고 싶구나. 내가 고등학생한테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초등 고학년한테도 좀 봤는데 얘네는 뭐에 이렇게 벌써 짓눌린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벌써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고? 왜 벌써 그래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인인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